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 인상을 지금 교묘하게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동질을 하냐면은 고급화로 인한 물가 인상 착시다, 이제 요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론이. 쉽게 말하면 라면도 프리미엄 라면들이 있죠. 뭐 한 개 1,000원짜리 라면도 있을 거고 1,500원짜리 라면도 있을 거고, 컵라면도 프리미엄 컵라면이 있다. 이 프리미엄이 바로 고급화를 빙자한 물가 인상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가가 오른 것으로 착각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거에 속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선동을 하는데 일찍들은 이 말을 믿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구나. 그죠? 뭐 농산물 이야기도 안 해. 농산물 겁나 비싸졌는데 윤석열 때는 팥값 가지고 지랄지랄을 하더니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 올랐는데 언론들 존나 투명하죠? 아니 이게 웃긴 이야기야. 이 얘네들은 형님들 물가가 올라도 이제 끽소리 못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할까? 나는 솔직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물가를 겁나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로 휘발유 1리터에 한 2만 원씩 하고 라면 하나에 만 원씩, 초코송이, 뭐 홈런볼, 과자 한 봉다리 만 원씩 나는 그렇게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치킨도 한 마리에 5만 원이 뭐야 형님. 휘발유가 1리터에 2만 원인데 치킨 한 마리에 한 10만 원씩 하자고. 아니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베네수엘라하고는 관계가 없어 형님. 왜?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은 우리는 어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서민들은 자기가 버는 수익에 비해서 물가가 상당히 지금 높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디플레이션을 의미하거든. 소비가 없어진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가가 존나 올랐으면 좋겠어요. 디플레이션 오게. 자영업자고 지랄이고 다 처망해야 돼, 이 나라는. 왜? 아니 우리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팥값 그 조금 올른 것 같고 개지랄 거품 쳐물면서 지네가 뽑은 정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물가 올라도 끽소리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물가를 대책 없이 올려놓는 거야. 얼마나 멋져? 왜? 얘네들 끽소리 못 하니까. 이거같이 재밌는 게 어딨어. 파 한 단에 한 10만 원씩 하자. 그래서 파도 못 사 먹고 라면도 못 사 처먹는 들이 대한민국에 존나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봉 1억이나 1억 언저리 받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서민층으로 내려와야 돼. 짜장면 한 그릇에 한 15만 원씩 하자고. 왜? 그렇게 물가 올려도 빨기들 말 한마디 못 하잖아 지금. 일찍 4050들 말 한마디 못 하잖아. 한 3, 400 들여가지고 없는 돈에 3, 400 들여가지고 외출용 외출복 딱 세팅 해놨잖아. 그 한 벌. 라면도 못 사 처먹고 빌빌거리게. 나는 기름 1리터당 한 2만 원 했으면 좋겠어. 기름 만 딱 넣으면 형님들 한 160만 원씩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거지 새끼들 차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궁금해서. 그래도 이재명 욕 안 할 건지 궁금하네. 월요일부터 기름값도 오를 거예요. 그때도 이재명 쳐 빨겠지 뭐. 냅둬 걔들은 뒤지든가 말든가.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청정수로 변하는데 그 정도 진영이 들은 없어져야 돼. 내가 볼 때 그냥 얼마나 좋아. 기업들한테 돈도 좀 받고 그치? 기업들 돈 많이 벌게 물가 팍팍 올려줘. 대신에 노조들 주리를 털어가지고 임금비는 딱 묶어놓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도 끽소리 못할걸? 그 새끼들은 그때 가서 이재명 욕하면 돌 맞아 뒤져. 그러니까 형님들 봐봐. 형님들이 알고 있는 4050 세대들의 평균 임금이요. 평균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 연봉 4천에서 5천이야. 평균이 5천에서 4천이라고. 이게 거짓말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 근데 일찍들 물어보면 다 1억이래 연봉이. 아니 연봉이 전부 다 1억인데 어떻게 평균 연봉이 4천 5천이 돼? 대한민국의 연봉 1억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껏 잘 벌어갖고 세금 원청 징수하고 나면은 380, 400만 원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런데 다 연봉 1억이야. 자, 한번 달려봅시다. 자, 2012년 10월 25일 보도 뉴스입니다. 오래됐죠?
13년 전 뉴스입니다. 자, 러시아 원천 기술로 중소기업 살린다.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성복이 형님이죠.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자, 이 성복이 형님이 경기도지사 시절 바우만 공대와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인 도내 기업 미루 시스템과 마루 LSI도 참석해 본격적인 러시아 원천 기술의 상품화에 나설 의향을 굳혔다. 자, 김문수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미루를 MOU 러시아와의 MOU에서 적극적으로 러시아 원천 기술을 도입하는데 미루 시스템을 적극 추천해서 이때 당시에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미루 시스템은 고속 산업용 스캐너 전문 기업으로 향후 스마트폰 재료 연구 진행에 나선다. 나오죠? 산업용 스캐너. 자, 그런데 형님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러시아 기업과의 MOU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가져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러시아의 바우만 공대와의 협약이고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가져온다는데 지금 이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두 업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미루 시스템과 마루 LSI 이 두 회사만 이 언론 보도에서 상호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왜 이 언론 보도에서 러시아와 원천 기술 바우만 공대와 MOU 협약을 했는데 왜 실상호 미루 시스템과 마루 LSI만 강조가 되고 있을까?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도 두 번씩 강조되고 있어요. 저는 형님들에게 이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단순한 통과리 시스템이었고 그게 점점 진화해서 발전한 거죠. 그리고 사전투표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준석이가 사전투표를 없애면은 보수는 괴멸한다 그랬어. 보수는 절대 선거에서 못 이긴다. 이준석이가 대가리가 빠가란 걸 여기서 지 스스로 논리가 박살났죠. 그럼 민주당이 사전투표 없앴겠지. 보수가 선거에서 망한다네. 사전투표 없으면은 보수가 망한다며.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일 먼저 없앴겠지. 안 없애네? 왜? 사전투표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기 때문에 못 없애는 거지. 네 논리대로라면은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없애졌잖아. 그럼 사전투표 없애면 되겠네. 민주당이 명분이 생겼잖아. 국민의힘에서 없애자 했으니까. 그런데 안 없애네 끝까지. 왜? 이준석이 논리대로라면은 민주당이 당연히 사전투표 얼씨구나 좋다고 없앴겠지. 왜? 영원히 집권할 수 있다잖아. 이준석이 말에 의하면은. 근데 민주당이 그걸 찬성을 안 하네? 찬성을 안 한다는 거는 사전투표가 있어야지 지네들이 다수당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뭐다? 사전투표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이준석이는 토론해보면은 얘 허점투성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준석은 토론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이준석에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토론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얘 말은 논리가 허점투성이라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없애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하자 그랬어. 민주당에서 없애자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사전투표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무조건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그럼 민주당이 얼씨구나 하고 받아야지. 안 받잖아. 안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그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거잖아. 조작으로. 네 논리대로는 민주당이 당연히 받아야지. 합법적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안 받네? 네가 바보라는 거야. 억지 춘향이라는 거지. 그동안은 똑똑한 척 했지. 준석아 이제 안 통해. 국민들이 얼빵할 때는 네가 존나 똑똑하고 토론도 잘하는 거 그렇지. 안 통해 임마.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럼 미국하고 한국은 다르다고 설명할래 이 새끼야? 이 무식한 새끼야. 스마트매틱 한국에서 전자투표 선보입니다. 2014년 6월 4일 보도입니다. 그동안은 통가리를 해오다가 드디어 2014년에 들어서 스마트매틱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전자투표를 선보입니다. 이 스마트매틱의 기술을 누가? 미루가 그대로 가져다가 팔았죠. 어디에? 선관위에. 그리고 상품 설명회를 하면서 A웹과 선관위에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거죠. 이 스마트매틱의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게 바로 미루 시스템. 2014년도 보도야 이게. 영국
런던 2014년 6월 4일 스마트매틱은 선거 자동화와 전자투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이라크, 러시아 등 32개국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의회 및 시민단체 대표들로 모였다. 투명하죠? 준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그럼 준수가 보수를 망하게 해줘. 너를 쫓아낸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망하게 좀 해줘. 네가 1등해.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가지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전부 패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두 민주당이 올 300석 갖게 해줘. 원해 그걸. 우리는 그걸 원해. 제발 보수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없애줘. 보수 괴멸. 뭐 힘들게 정당 해산 이지랄을 해. 그냥 사전투표만 없애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올 거고 보수는 패망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정당은 사라지는 거지. 네가 말한 노동해방, 정치해방 되는 거잖아. 왜 그걸 안 해줘? 사전투표가 없어지면 니도 국회의원 못하잖아. 쫄리냐? 내가 이거 우연이겠죠. 자유대학입니다. 자유대학이 장동혁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부정이냐? 장동혁 당신의 의견을 직접 이야기해라. 이거 형님도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던 거잖아. 아니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한테 질문을 던졌어. 나하고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졌는데 장동혁이 지금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날 장동혁이 말 못하면은 민순이라도 나와서 공개적으로 밝혀라. 네가 윤어게인 세력을 끌어안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해명을 김민수가 하든 장동혁이 하든 해야 된다. 아무도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탈퇴했죠. 국힘을. 자유대학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야 형님들. 이제는 옛날같이 가두리 쳐놓고 갇힌 고기 잡힌 고기라고 밥 안 주고 그게 없어. 이제는 아니면 떠나는 거야. 가두리가 병신이라니까. 야토끼가 맞아. 애국대학. 죄송합니다. 네, 애국대학. sorry. 10대 애국대학.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두리 하지 말라는 거야. 가두리. 왜 자꾸 가두리를 하냐고. 아니 그 가두리에 당하는 사람들도 나쁜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가두리에 당해 있어?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형님들. 자,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어요. 그 유연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굳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국민의힘밖에 없어? 굳이 자유와 혁신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윤어게인 세력과 나는 단 한 번도 윤어게인 세력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책임 못 지고 있잖아 지금. 며칠째야? 일주일이 넘었어. 일주일이 다 됐지. 자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뭉개고 간다? 왜 뭉개고 갈까? 뭉개고 가도 들같이 그냥 장동혁 빨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동혁에게 야 실망이야 우리 탈퇴할 거야 하고 나가버렸으면 장동혁이 바로 아뜨거 했겠지. 근데 이게 형님들 이걸 지지자들을 무조건 욕할 수도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뽑은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하는데도 방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어떻다? 특히 나이가 어려질수록 가두리 이런 거 안 해. 제가 그랬잖아요 형님들. 이거는 우리가 아주 급진적으로 바뀌길 원하고 있지만은 이게 특히 정치라는 이 영역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기존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연세가 많아서 다 가시죠. 서서히 소멸되고 새로운 청년들이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새로운 연령층들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 조급하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왜?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이 깨져야 돼요. 이걸 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새로운 보수의 영입이다. 아니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은 우리가 이 되는 거야? 그런 이분법적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나 많아요. 내가 진짜 뼈 때리고 뼈 때리는 이야기 하면은 끽소리도 못 하면서 왜 그걸 이분법적으로 나눠?
우린 싫다고. 저런 모습의 국민의힘은. 그럼 잘해봐. 잘하면 또 입당할 거야. 맞잖아요, 형님들. 잘하면 또 입당하지. 못하는데 굳이 왜 입당을 해? 그러면은 우리 의견 표명은 어떻게 해? 당원들 말을 개똥으로 쳐듣는, 당원을 개쓰레기로 보고 있는 국힘인데,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는 국민의힘에게 희망과 꿈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수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지지자들이.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말 정치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들이 다 잡아먹혔어요. 누구에게? 바로 민주당 세력에게. 결국 보수는 그동안 전두환 대통령 이후의 보수는 그냥 민주당 밥이야, 밥. 내가 참아. 내가 그 앞에 말은 생략할게. 이 새끼들은 그냥 민주당 하청업자들이야.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민주당이 못하면 그거 가지고 편성해서 이런 민주당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저희에게 표를 주시면 저희가 이끌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얘네들이 한 업적 있잖아. 지들이 대통령을 지들이 모가지 끌고 끄집어내린 거. 박근혜 대통령을 민주당이 탄핵시켰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팩트로 한번 물어봅시다. 깊게는 안 다룰게요. 그냥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민주당이 탄핵시켰어요? 국민의힘에서 탄핵시켰잖아. 그때 당시 한나라당. 윤석열은 누가 탄핵시켰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시켰잖아. 박근혜 탄핵의 주범이 김무성이었어. 윤석열 탄핵의 주범이 한동훈이야. 뭔가 느낌이 안 와, 이 정도면은? 그런 정당을 아직도 빨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인가 싶어, 나는.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줘. 이재명하고 민주당 공격하면은 와, 국힘에서 싸울 줄 아는 정치인, 와 하다가 윤어게인 세력과 손 떼겠다 그러면은 저런 미친놈이 있나, 저 빨기. 아니,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오늘은 애국 투사고 내일은 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 표라는 거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재명 욕하면 다 우파라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진짜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붙어서 싸우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걔를 뺑이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정치인을 빨지 마라. 정치인은 도구로 쓰고 아니면 버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장동혁 응원해주자 했죠, 제가. 으쌰 우리가 장동혁이다. 자, 해줬어요. 장동혁이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적당히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은 장동혁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굳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굳이 대변인을 시켜서 윤어게인 세력과 단 한 번도 동조한 적 없다? 그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해? 암묵적으로 그냥 말을 안 했으면 되는 건데. 그 말을 했다는 거는 뭔가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알아, 우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여기서 장동혁이가 실수한 거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버렸다는 거야. 잘라냈단 말이야. 라면 봉다리 뜯어놓고 아예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봉인을 다시 하면은 그게 봉인이 돼? 이미 봉다리를 뜯어버렸는데. 봉다리를 처음부터 안 뜯었어야지. 안에 어떤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으로 끝났어야지. 봉다리를 다 뜯어놓고 이제 봉다리에서 야, 급해, 저 빨리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그거 다시 팔 수 있냐고. 못 팔어, 야. 정치라는 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때도 필요하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항상 유하게 가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야. 장동혁은 자기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지지자들을 지 스스로 발로 걷어찼어. 그런데 이게 분명히 측근들의 계산은 있었겠지. 어차피 쟤들은 지지할 당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분석이 있었겠지. 그거는 쌍팔년도 시절이고 있더라. 이제 이런 문화가 점점 정착될 겁니다. 왜? 당을 탈당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당원들을 개밥으로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 행사는 뭡니까? 당을 탈당하는 거야. 그 당을 탈당하는 게 우리의 의사 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이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우리 야생 토끼들은 다시 돌아가. 우리는 목줄 채우면 죽어버릴 거라니까. 당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쥐들 꼴리는 대로 하려는 거야. 당원 알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한 명 한 명의 값어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내 권리와 나의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형님들은 그냥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정치판의 개돼지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형님들 스스로의 값어치는, 형님들 스스로의 가치와 형님들 스스로의 권리는 형님들 스스로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형님들의 가치를 만들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형님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애국대학 놀랬습니다. 아니, 저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제 갓 사회에 물을 먹기 시작한 10대 청년들이 이제 사회가 어떻다는 거를 대충 감밖에 못 잡은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치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는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유권의 힘은 더욱 커질 겁니다. 정치인이 큰 소리 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똑똑하지 않은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선동과 밀실협약으로 민주당과 뒷거래하면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온갖 폐악질과 더러운 짓거리를 해왔던 집단들이 이제는 발붙일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목줄 채워진 토끼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형님들 10대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연민이나 정 따위는 없습니다. 감성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성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나라를 좀먹는 좀벌레와 다를 게 없습니다. 철저히 이성적이고 철저히 냉정한 판단만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3,500분만이라도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드라마 볼 때 쓰는 겁니다. 자,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5.18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5.18이 진정 민주화 운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다시 여기 3,533명의 동시 시청자 수 형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뉴스를 1분 동안만 집중하시고 저의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5.18이 민주화 운동이 맞습니까? 중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반역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성지라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주한 중국 대사는 시진핑에게 반역을 저지른 놈이에요. 그런데 와서 했잖아.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 5.18 공산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와서 참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국의 반역을 저지르면서까지 참배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외교를 위해서 중국 대사가 희생하는 겁니까? 중국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국법이 우선입니다. 반역이에요. 중국에는 민주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민주화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참배했다고? 이거는 민주화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초석이었다. 역사는 반드시 새로 써집니다, 형님들. 민주당과 뒷거래하고 밀실거래한 국민의 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를 전부 다 쓸어내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인들로 구성이 됐을 때 여야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민주당, 아니 민주당 국힘이 아닌 보수와 좌파, 우파와 좌파, 우파 좌파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서지 않는 이상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로 5.18에 대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 왔을 때 5.18 민주묘지 참배하는 거 봤습니까? 민주화의 성지인데? 민주화 운동인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안겨준 5.18 민주화 운동 공원에 미국 대통령이 왔습니까? 그럼 이야기 끝났죠. 왜 안 갔을까? 그리고 곧 미국 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10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한 달이 어마무시하게 휘몰아칠 겁니다. 한국 내에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관련해서 저는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던 게 바로 공소기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많은 법조인 출신의 유튜버들도
무죄를 자꾸 이야기하길래 이거는 무죄가 아니다. 이거는 공소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공소가 기각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수차례 형님들과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왜 공소 기각이 맞는 거냐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유튜브들이 공소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형님들. 무죄가 아니에요. 공소, 애초에 공소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범죄예요. 다시 말해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와서 공소 기각에 힘이 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나름 의의를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공소기각이라고 외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의미가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에는 이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들한테는 도파민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도파민 방송입니다 이야기하면은 그냥 도파민을 질질질질 흘리고 들어와.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제는 오늘 저녁에는 약간의 사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뭔 꿍꿍이를 부리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저녁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8일 런치 브로드캐스트 점심 방송 끝. 멸공.